네, 전통과 업사이클링 이 두 가지 컨셉을 가지고 이 패션 디자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 다시금 이승주 대표님과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2부에서는 이승주 대표님 어떻게 이런 컨셉의 회사를 창업하게 됐고 또 그런 곳에서 어떤 것을 지향하고 계시고 만들어가고 싶으신지 그런 스토리 이런 거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그 디자이너는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있었던 건가요? 이 직업을 원래 갖고 싶었던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맞닥뜨렸다라고밖에 말을 못 하겠어요. 저는 원래 백그라운드 자체는 비즈니스거든요. 그래서 학교는 저 브리티시 주립대학의 사더스 비즈니스 스쿨이라고 하는 그런 비즈니스 스쿨 다녔습니다. 근데 영국인가요? 아니, 미국입니다. 미국이요? 맞아요. 캐나다랑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이제 학교를 끝냈는데 거기서 끝내고서는 원래 하던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들과 상관없이 뭔가 좀 흐르는 삶을 좀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북미에서 미국에서 지낸 시간이 한 8년 정도 되고 그래서는 캐나다로 넘어가서 7년 정도 있다가 잠시 한국에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독일에 2년간 있다가 그리고 다시 한국에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탄자니아로 넘어갔다. 그런 성장 과정을 겪으셨어요. 네. 그런 과정들이 이 자기 정체성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던가요? 제가 좀 좋아하게 됐던 어떤 작곡가가 말했던 건데 거기서 저기가 보였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말한 것처럼 정말로 멀리 있다 보니까 그리운 게 좀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에 대한 소식을 좀 한국 외에서 밖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시선을 좀 보게 되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굳이 종묘에 안 가고 그리고 굳이 명동에 잘 안 가잖아요. 그리고 남산도 안 가고. 근데 그런 건데 왠지 저 그런 데를 한번 더 가고 싶은 사람이 되게 했던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밖에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한국적인 모티브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들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되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모자란 부분들이 저에게는 그걸 의상으로 표현하고 싶다는 그런 니즈로 좀 생기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의상 만드는 사람이 되었던 것 같아요. 원래부터 패션을 좋아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 외국에서 성장한 분이라고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 이렇게 한국말 잘한다는 소리로 전혀 보통 이렇게 외국에서 그 유학이 소년기를 보낸 분들은 그 액센트나 이런 게 느껴지는데 대표님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서. 저랑 친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그 말을 했거든요. 너 나중에 박찬호 마냥 like 하면 죽여버린다고 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게 너무 강렬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다. 나는 말을 바르게 할 거야.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그게 좀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시나요? 네, 좀 의식적으로 노력했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저도 막 따다 발음하고 그러게요. like 이랬을 것 같은데 최대한 안 그래야지. 그리고 문장을 구성해야지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국에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전통에 대한 관심이 다른 사람보다 강했다. 저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옷을 워낙 좋아하던 사람이다 보니 한복 좋아하고 전통으로 이렇게 넘어갔지만 예를 들어 저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친구한테는 그게 음식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한식에 대한 애착이 엄청나게 있거든요. 그래서 친동생? 친동생. 그래서 다 다른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자기가 어떤 좋아하던 무언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애착과 그리움 같은 게 묻어나기 시작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발전이 일어나는 경우도 덜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옷으로 왔던 것 같고요. 아까 탄자니아 경험 말씀하셨는데 탄자니아에서는 몇 년 사셨어요? 저는 거기 이제 1년간 있다가 왔고요. 그거는 어떤 활동이었나요? 저는 NGO 활동가로. NGO 활동가로. 비빔병원에서 저기 NGO 활동가로서 그 MDG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 반기문이 있을 때 그분이 사무총장 계실 때 사무총장으로 계실 때 했던 것 중에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프로그램 이런 게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이제 신생아 그런 감염률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신생아 키트를 만드는 작업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의료 쪽이 아니지만 키트를 만들고 그거 싸게 해서 많이 만드는 거 그건 나 할 수 있어 이렇게 돼가지고 그리고 난 영어 잘하니까 이러고선 갔던 케이스였어요. 자원봉사로 지원을 해서 다녀오신 거군요. 활동가로 1년간 있다가 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어요? 지금 말한 것처럼 이제 위생 키트를 만드는 거 관련돼서 조사를 해서 어떤 게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나서 가격대가 어떤지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그런 파우치 키트로 만들어서 신생아들을
뭐 출산했던 임산부인분들, 출산하신 그런 이제 막 엄마가 막 된 분들에게 그걸 나눠드리고 사용하는 방법을 탄자니아 스왈리어로 말하는 그런 작업들을 같이 했어요. 네. 나눠드리고. 그 경험이 지금 하고 있는 일과 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일 자체보다는 탄자니아에서 지냈던 시간이 오히려 저에게는 더 영향을 줬던 게 네. 거기에 지내는 사람들의 2명이 지나가면 그 중에 1명은 자기네 나라 전통 옷을 입고 있거든요, 거기는. 네. 그래서 자기네 나라 옷을 저렇게 입다니 충격, 개충격. 우리나라는 안 그런데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신생아들 생각하면 우리는 막 뽀얀 되게 예쁜 파스텔 톤의 뭐 그런 하얀 그런 거즈 같은 데다가 뭔가 유기농일 거에다가 애들 싸잖아요. 근데 거기는 태어난 애들을 강보에다가 쌀 때 전통 원단에다가 싸더라고요. 그래서 네. 얘네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전통에 흙안겨서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들 삶에 있어서 너무 당연하게 전통이 묻어나 있는 것 그게 더 저에게는 충격이었고 독특함이었고 놀라움으로 좀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예. 그 업사이클링, 네.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특별한 계기는 있었나요? 특별하다. 저는 좀 오히려 평범한 것 같아요. 그게 네. 뭐 제가 지냈던 나라들 중에 미국은 정말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버리는 나라고 캐나다는 갔을 분리수거도 안 하죠. 때 네. 다 그냥 네. 갖다 버려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캐나다로 넘어왔을 때 좀 분리수거하는 분위기, 좀 더 그린한 그런 분위기를 좀 느꼈던 것 같고 독일을 갔을 때는 심지어 유리병 하나를 놓고도 뭐 초록색이냐 흰색이냐 놓고서는 따로 분리수거하는 모습이라든가 판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플라스틱 병으로 돼 있는 음료를 마셨을 때 거기에 아예 돈 액수가 붙어 있어서 뭐 50센트, 뭐 1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격이 붙어 있고 그거를 다시 보내야지만 돈을 돌려받는 그런 시스템을 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살아가면서 되게 좋아했던 뭐 미드 중에서는 그 프로젝트 런웨이라고 해서 이렇게 디자이너들이 옷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재밌게 봤던 모든 에피소드 중에 제일 재밌는 건 늘 Unconventional Challenge라고 해서 생각지 않았던 말도 안 되는 원단이 아닌 다른 재료로 옷을 만드는 그런 챌린지가 거기 있었는데 네. 저는 그게 늘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걸 내가 혼자서 한다고 생각을 하고 했었던 부분도 있었고 옷을 처음 만드는 사람으로서 처음에는 엄청 원단을 해코지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난도질을 하고 이 좋은 누군가는 예쁜 걸 만들 수 있는 걸 내가 또 쓰레기를 만들었구나 하면서 어떤 자괴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러면서 원단을 좀 더 소중하게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최대한 뭐 짜투리가 안 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지? 최대한 그 짜투리 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지? 이런 걸 좀 고민하면서 가게 됐던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자각이 생긴 거군요. 네, 그래서 하면서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이거 다 버린단 말인가? 네. 이런 것도 고민하면서 가게 되었고 네. 제가 있었던 곳 중에 하나가 동대문에 그 서울 윤리적 패션허브라고 하는 허브에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서 야근하고 나오면은 뒤쪽 창신동 봉제 쪽에서 나온 쓰레기 이렇게 쌓여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흥인지문 그 문 바로 앞에 이렇게 쌓이거든요. 근데 흥인지문 앞에 네, 그런 거기에 거예요. 밤에 한 10시, 11시 되면은 네. 이제 쓰레기가 이렇게 쌓여요. 근데 네. 그게 다 원단 쓰레기고 봉제하기 전에 이제 재단 하고선 남은 짜투리를 버리는 그 건데 DDP 쪽에서 나오는. 네네. 네. 근데 이제 이걸 만지면서 이게 다 누군가는 돈 주고 산 건데 이걸 버리다니 이렇게 해서 만지면서 네.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 있어서 쓰레기를 가져와서 네. 또 봉제를 한번 해보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프로젝트를 해보기도 하고 쓰레기 차를 쫓아가 보기도 해보고 네. 내가 지금 만드는 창신동에 있는 이 쓰레기들이 어디까지 가는지 다큐를 한번 찍어보자 해서 유튜버 친구를 꼬드겨서 같이 가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게 그냥 의류만 만들고 그 상업적인 어떤 이해타산적인 거 플러스 알파로 스토리도 같이 가는 게 저는 제 삶이 더 즐거워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업사이클링이라는 재활용. 네. 네, 이게 언제부터 나온 개념입니까? 이게 좀 제가 그래요? 무식해서 죄송한데. 아니에요. 저도 사실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네. 찾아봤는데 네. 사실 업사이클링이라는 게 요즘 들어서 좀 팬시한 단어지 네. 되게 오래전부터 오래전부터 쓰고 있었어요. 있던 거더라고요. 그래요. 진짜 네. 오래전으로 가면은 조선시대로 갈 수가 있어요. 네, 조선시대. 네. 조선시대 가면은 저희 네. 종이 되게 귀했잖아요. 뭐든 다 귀했잖아요, 당시에는. 네. 근데 종이가 있으면은 앞면 쓰고 뒤집어서 이면지로 두 면 쓰는 거. 그것까지는 좀 당연히 이해가 되잖아요. 이면지 쓰는 거? 네. 네. 근데 그거를 거기서 끝낸 게 아니라 그걸 찢어서 새끼줄로 꼬아서 뭐 광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지금 현재 내가 필요한 게 소쿠리다 그럼 소쿠리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게 예전에 어떤 업사이클링이네요. 거예요. 네, 근데 네. 그게 말 그대로 네. 어떤 쓰임이 쓰고 보는 거에 쓰임이었다면은 이제 나중에 자기가 필요한 어떤 담는 용기로서의 그런 역할을 한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예를 들자면 지승공예라고 하는 그런 걸 지금 제가 예시로 말씀드린 건데 그런 식으로 다 변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요즘에 갑자기 하는 거가 아니라 예전에는 자연에서 쓰고 자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순환이 되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 순환이 깨져버려서 갑작스럽게 해야 되는 어떤 무언가처럼 업사이클링이 좀 느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패션 쪽에서는 좀 하고 있어요. 네. 아주 최근에 그냥 나온 개념은 아닌 거고. 아니에요. 네. 네. 생각보다 그래도 요즘 이렇게 관심이 높아지고 있나 보죠? 사실 요즘 저는 정말 너무너무 핫한 단어는 지속 가능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속 가능성. 그거는 네. 사실 어떤 분야 산업이든 간에 총망라고 다들 쓰는 물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패션 쪽은 사실 좀 두들겨 맞기 좋은 시장이기도 하고 사실 네. 좀 두들겨 맞아야 되는 시장이기도 해서 그쪽에 관련돼서 야 너희 지속 가능성, 너희 업사이클링, 너희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좀 혼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 관련돼 가지고 이런저런 브랜드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노력들이 또 소비자에게 다가가고 네네. 또 소비자로부터 그런 부분들이 평가받으면 또 네. 그게 선순환을 일으키고 이어야 됐죠. 그래서 네. 그런 정상회담도 월요일에 열린 정상회담도 그런 의미로 좀 열리는 게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또 거기에 이렇게 초청을 받고 하시는 게 또 네. 그런 노력들이 또 평가를 받는 거고 네네. 또 격려를 받는 거 그런 거겠죠. 그런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제일 좋은 거는 네. 안 사고 안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뭘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말하기 참 그런데요. 근데 네. 제일 좋은 거는 최대한 덜 쓰고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건지 생각하고 오래 쓸 수 있는 거를 만드는 브랜드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거를 만들었을 때 그걸 그렇게 쓰게 노력하는 그런 소비자층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이번에는 좀 회사의 이 창업 과정들 네. 좀 궁금한데요. 네네. 네. 지금 다시곰이라는 회사, 네. 처음에 어떻게 착안하시고 네. 또 어떤 형태로 만드셨는지 네네. 그 과정을 이거 좀. 재밌어요. 네. 내 얘기지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네. 어떻게 됐냐면은 네. 진짜 제가 좀 아파서 탄자니아에 있으면서 임기를 끝내지 못하고 국내에 들어왔거든요. 그랬어요. 당장 일은 할 수는 없는데 저는 이게 다른 나라를 다니면서 이제 기념품처럼 원단을 사오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원단들이 이렇게 막 쳤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 가면서 그 나라의 옷들을 샀었거든요. 그래서 막 아우다이를 사기도 하고 치파오를 사고 막 유카타를 사고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막상 한국에 들어보니까 뭐야 한국이 없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네이버에다 치고서 막 한복 만드는 곳 이렇게 쳐봤는데 광장시장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광장시장에 가봤더니 봉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나 이거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좀 배웠고 그리고 배우다 보니까 이게 욕심이 나는 거예요. 잘하고 싶고 내가 대충 만든 이 거적대기보단 좀 더 나은 걸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돼서 좀 찾아봤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서울 봉제 아카데미라고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그 봉제를 가르쳐주는 그런 청년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듣다 보니까 이게 옷만 만들면 끝나는 게 아니구나, 경영에 관련된 것도 필요하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중기청에서 하는 것 중에서 여성벤처협회에서 하고 있는 창업 케어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또 같이 병행해서 듣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이제 옷 만드는 걸 이렇게 하는 거구나, 경영은 이렇게 하는 거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했었던 게 2016년도였던 것 같고 네. 17년도에는 이제 개업을 했음에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서울디자인재단에게 말해서 이름이 좀 촌스럽습니다. 미싱하는 남자, 미싱하는 여자에서 미남 미녀 프로젝트, 저희끼리는 촌스럽다고 미니 프로젝트로 불렀는데 그런 또 봉제 관련된 그런 경영 관련돼서 가르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거를 한 해 또 듣게 되었어요. 네. 그런 걸 들으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 멘토링을 받으면서 혼자 딱 창업해서 땅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배움이 필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서울시나 아니면은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창업 프로그램도 있으면 그런 걸 들으면서 지금 가고 있어요. 네, 그런 창업 프로그램들 공공기관에서 하는 네네. 그런 게 많이 도움이 됐군요. 정말 많이 도움이 돼요. 그리고 네. 그거를 어떻게 자기가 쓰고 싶은지를 좀 찾아보는 그런 노력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해외에 있었던 시간이 길면서 그때 정말 많이 속상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은 학교를 다니면은 거기는 외국인한테 장학금을 잘 안 줘요. 그러니까 다 내 돈인 거예요. 내 그렇죠. 생돈. 근데 그에 비해서 거기 나라에 있는 애들은 너무도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게 많은 거예요. 지원도 많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청년으로 살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네. 기회가 정말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사실 서울시에서 그런 봉제 프로그램이나
경영을 가르쳐주는 그런 지원 프로그램들이 없다면은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답은 아니다고 네. 단호하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 참 잘 돼 있군요, 우리가. 정말 잘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뭐 K 스타트업을 쓰기도 하고 저는 네. 뭐 SBA에서 서울산업진흥원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으면은 네. 찾아서 듣고 그리고 네. 저는 뭐 지금 뭐 코트락 관련돼 가지고선도 뭐 무역해서 이제 해외로 나가는 거 이런 것도 알려주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배워가면서 좀 앞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고 있어요. 네, 그렇겠군요. 그래서 저는 배우는 그 순간에 필요한 것들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네. 관계자분들도 너무너무 친절한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여쭤보면은 도와주시는 분들이 그리고 도와주는 손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거 통해서 가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귀국하고 네. 어디 뭐 취직해야겠다거나 네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하셨어요? 사실 갔을 때는 몸이 아파서 네. 한때는 못했고 그 다음에는 옷 만드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 만드는 걸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찾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이 생겨서 그때부터는 창업의 길로 좀 넘어가게 되었던 것 바로 같아요. 창업의 길로 네네. 생각을 하시게 된 거고 찾아보신 거고. 네. 네. 사실 영어 가르치면서 살았으면 돈 되게 잘 벌었을 거예요. 네. 말 가르치고 그냥 하면 되게 편했을 거예요. 네. 그것보다는 제가 좀 더 재미를 좀 추구하는 사람이고 네. 여전히 좀 재밌는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거는 돈이 되든 안 되든 일단은 도전하는 편이거든요. 하지만 네. 지금 뭐 다 긍정적인 면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회사 뭐 창업하고 네.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 게 가장 어려웠었나요? 일단 몸이 한계인 게 너무 힘들 때가 많았어요. 일단 네. 저는 1인 창업자였기 때문에 네.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뭐 약도 치고 뭐 추수도 다 해야 하고 제가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혼자서 하다 보니까 그게 좀 힘든 부분들이 있었고 정보의 부족도 좀 많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힘들어하면서도 내가 판 무덤이니 내가라는 생각이었고 제가 정한 거지 그 누구도 저한테 이렇게 해라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끙 하고 넘기면은 그 다음 순간에 또 예쁜 게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 관련된 것들을 이제 또 촬영으로 넘기기도 하고 하면서 어떤 스토리가 빌드업 되고 그리고 관련된 거를 다른 분들과 공유하면서 거기서 오는 그런 즐거움이 정말 크더라고요. 그래서 힘든 부분은 혼자서 하니까 힘든 부분이 많았지만 이제 작년부터는 직원도 한 분 같이 하게 되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숨통이 튀어나간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러고 있어요. 뭐 그거야 뭐 일하는 게 쉽진 네, 않았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런 분들 뭐 이외에 네. 이렇게 어떤 제도적으로 네. 이것 때문에 좀 뭐 사업이 앞으로 나가는데 막힌다든가 뭐 그런 혹시 일들은 경험은 없나요? 있습니다. 사실 지금 재작년에 좀 핫했던 것 중에 네. 전환법 있죠. 전환법. 네, 네. 전기안전거래법인가 뭐 그런 이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전환법이라는 게 이제 사람들이 쓰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제품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뭐랄까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게 안전한지 관련된 그런 법인데 네. 어떤 상황이 왔었냐면은 가령 원단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이 원단에 대한 시험 성적이 있어야 되고 네. 뭐 거기에 뭐 지퍼라든가 뭐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안전 기준이 있는 거군요. 네, 그 안전 기준이 있는데 네. 가령 내가 업사이클링을 가려고 한다면 그거는 옷이 뭐 2벌에서 3벌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옷당 시험 성적이 따로 있어야 된다는 소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 단 1개밖에 없는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전환법으로 인해 가지고 그 내면은 네. 그게 없는 상황이 되고 뭔가 되게 좀 불편하고 할 수 있을까? 이 사업이 존속될 수 있을까? 그 몇 개 만드는데 그거를 네. 다 승인을 받아야 되고 네네네. 안전 네. 검사를 통과해야 되고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저처럼 하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뭐 가죽 공방을 해서 스퀘어로 이렇게 가죽이 한 장 남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타격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실 그런 부분이 이제 업사이클링을 한다고 하면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는 지금 유예 기간이라서 문제는 안 되지만 추후에 좀 길게 봤을 때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예. 전환법이 조금 걱정이 돼요. 근데 저는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뭐 네.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당연히 장치일 필요하죠. 네. 텐데 근데 그게 이제 업사이클링이라는 그런 어떤 필드 자체의 그 특수성 때문에 이제 네. 하나밖에 안 나오거나 뭐 몇 장밖에 안 나는 그런 상황에서 그걸 다 따로따로 받는다던가 가령 패치워크 형태로 여러 개의 원단을 이어붙인다면 그 원단마다 저희가 시험 성적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런 거가 되면 사실 많이 곤란해지죠. 이게 새로운 트렌드를 못 따라가는 법이 현행법이 그걸 못 따라가는 어려워요 그게 말이에요. 네, 그런 괴리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지금 유예 기간이니까 조심조심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원단을 대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대량으로 한다면은 뭔가 오가닉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인증을 이미 받은 원단을 쓴다든가 이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 좀 더 뭔가 말도 안 되는 새로운 소재를 쓸 때는 좀 제약이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이슈는 어떤 규제 당국과 뭔가 대화를 통해서 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은 그런 대화가 가능한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네. 근데 문제가 네. 없지는 않은 게 그 네. 원단들 중에서 뭐 가령 뭐 해외에서 오는 원단들 중에 되게 많은 분야가 사실 좋지 않은 원단들이 오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에게 위해를 갈 수 있는 원단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법이지만 그렇죠. 그거를 일단은 원단 업체 쪽에다가 해가지고 네. 인증을 받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걸 마지막으로 판매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브랜드에게 그 책임이 다 가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조율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사실 그건 저보다 좀 더 머리 좋은 분들이 해내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대화가 필요하고 논의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네요. 네네. 네. 대표님, 이거 사업하면서 느끼는 어려움까지 또 이렇게 잘 솔직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 또 창업 스토리까지 들어봤는데, 정말 이 다시곰을 통해서 어떤 회사, 또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가고 싶으신지 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일단은 버려지는 것에 애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저의 브랜드를 보면서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게 꼭 쓰레기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늘어나면 저는 되게 그걸로 만족할 것 같고요, 솔직히.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한국적인 것에 대해서 저는 공부하면서 가거든요. 그냥 모르니까. 근데 그 모르는 걸 공부하고 그걸 사람들하고 공유하는 걸 저는 옷과 그리고 저는 자파로 지금 풀어나가고 있지만 관련된 걸 같이 할 수 있는 다른 아티스트들이 있으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해서 더불어 나아가고 더 많이 알려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저 혼자 뭐 잘 돼서 나가는 게 아니라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이 잘 돼서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대표님. 이 전통의 재해석, 그리고 이 버려진 자원의 새로운 활용, 이 컨셉으로 이렇게 새로운 이 패션의 또 트렌드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이승주 대표님 오늘 귀중한 말씀 감사드리고 꼭 그런 회사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